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진정한 행복은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췄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남들보다 더 좋은 투자 수익을 내는 게 숭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 자산보다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은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남들과 비교하겠습니다. 다른 부동산 방송 보면서 좋은 점은 열심히 한번 따라잡도록 노력하고요. 나쁜 점은 과감하게 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02-2077-6330번. 오늘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와 전화 상담하시면서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분이 나오셨는데요.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하선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일주일 만에 뵈니까 네. 더 반갑습니다, 대표님. 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눈이 좀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요. 제가 또 오늘 이렇게 호피 무늬로 네. 호랑이 기운을 몰고 왔어요. 여기다 제가 또 86년생이거든요. 호랑이띠.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 기운 좀 나눠드리려고요. 아, 저는 쥐띠입니다. 쥐띠. 네네. 84년생. 네, 72년생입니다. 그럼 저 뭐 쥐가 이제 네. 모든 동물의 등을 타고 다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 또 뭐 이렇게 제 등을 타시고 한번 기운을 나눠주시죠. 아, 그럼요. 오늘 저기 우리 호랑이 한 마리 몰고 네. 오셨으니까 네. 우리 아나운서님의 등을 타고 호랑이의 등을 타고 부동산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든든하게 대표님 등에 업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여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사는데요. 아, 네네. 너무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암울해서 네. 언제쯤 여기가 좋아지고 언제쯤 전망이 있을래나 그런 거 궁금해가지고요. 시청자님 제가 아파트 이름을 잘 못 들었거든요. 어떤 아파트예요? 경기도 용인 수지구 신봉동 신봉자이 1차예요. 신봉자이 1차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전화 주셨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함께 있어요. 고민 나눠봐요. 예, 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어떨까요? 네네. 아유, 중대형 평형으로 있는 지역이죠, 이 아파트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몇 평형을 반갑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39평형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쪽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네, 현재 네. 신봉자이아파트가 1차, 2차, 3차 그래가지고 2003년도, 2005년도, 2007년도 당시 입주를 지금 이쪽에 시작을 했고요. 약 한 네. 4,000세대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네. 큰 단지죠. 지금 네. 30평대하고 60평대 지금 중대형 아파트로 지금 이 지역이 되어 있는데 예, 2007년도 당시 가격이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그때 예. 39평형 기준으로 한 6억 1,000대 됐어요. 그러니까 평당 네. 한 1,700대 가격이었는데요. 예, 예. 중요한 건 지금 현재 평당 한 1,000만 원대로 3억 9천대 지금 하고 있어요. 39평형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한 40% 정도 하락을 했죠. 네. 지금 그때 수도권에 있는 수지구에 용인 수지구의 신축 아파트들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런 네. 인기가 그때 당시 약간의 거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시세 대비 가격 상승이 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유 네. 같은 경우는 지금 2010년도에 지금 입주를 한 그쪽 지역에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가 평당 1,200에서 1,300 정도 해요 가격이. 네. 그러다 보니까 자이 아파트 현재 갖고 계신 자이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서 인기가 지금 선호도면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원래는 신축 아파트와 그리고 노후된 아파트의 구분을 할 때는 15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3년도, 2005년도, 2007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2013년도니까 아직 10년 안팎인데도 불구하고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취급을 조금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호도 면에서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선호도 면에서 빠지니까 가격 상승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
그리고 호재거리로 이 주변 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2016년에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 우리 아파트가 가격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들을 좀 하세요. 근데 네, 중요한 네, 거는 직접적인 영향은 수지에서도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네. 광교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네. 갖고 계신 아파트는 거기에서도 조금 빠진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그 우리 사모님께서 갖고 계신 게 시청자분님께서 융자가 많이 꼈다거나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매수자가 있으면 지금 당장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매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하는 탄식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동안도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이라도 매도하시는 게 더 낫다고 하시는데요. 어떨까요? 앞으로 희망이 전혀 안 보이나 보죠. 아, 그런가 봐요. 어떻게 해요? 좀 선택하실 때 꼭 저희 내용 참고하시고 움직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하라고요. 네. 그렇죠. 네네. 지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파시는 방향으로 지금 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 쪽으로 들어오시고. 네, 시청자님 많이 답답하시겠지만요. 꼭 선택하실 네, 때 예. 참고하시고요. 그 혹시 네. 매도 후에 추후적인 전략 세우신다면요. 네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저희랑 꼭 전략 세워보도록 해요. 혹시 네. 뭐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네, 아니 왜냐면 궁금한 거 다 얘기가 나왔고요. 네. 이거 팔면은 너무 조그만한 데로 또 옮겨가야 되니 답답하네요. 여러 가지로. 그러셨군요. 팁을 하나 네네, 드리자면요. 얼른 주세요. 지금 원래 이제 예전에 아파트 공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25평형이 옛날엔 전용이 18평이 나왔는데 지금 네. 한 23평까지 나오고요. 35평형 같은 경우는 옛날에 25평이었지만 확장 면적이 28평, 29평형까지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네. 용인 같은 데 또 구입을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이제 서울 쪽으로 원하는데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거의 평형대가 35평을 사시더라도 30평대 이상이 전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새로 산 주택 쪽으로 신축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요 전용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면 네. 돼요. 아니 만약에 다 갈아탄다면은 네, 여기 쪽보다 서울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까요? 당연하죠. 네, 네네네네. 시청자님 저희 방송 보시면요. 이 네. 많은 투자 팁이 나오니까요. 꼭 보시면서 팁들 다 챙겨가시고요. 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용인은 전세로 있으시고 네. 그리고 매수나 매입하는 부분들에 있어 매입하는 부분 본인들이 사는 거는 서울 쪽으로.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움직이실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까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부동산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송파 문정동요. 네, 송파요? 네, 송파. 서울 네. 송파 문정동. 네. 74번 거기 동부 부리앙스 아파트요. 동부 불이양 아파트요? 동부 부리앙스. 아, 불양뜨. 네. 네. 거기 이제 32평대고요. 네네. 베란다 보내면 800원 도로 보이고요. 네. 앞에 옆으로 왼쪽으로는 가든 파이브 있고요. 네. 오른쪽으로는 지금 동부 지금 짓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아파트를 찾고 싶은데요. 지금 살아야 되고 나중에 살아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대표님한테 빠르게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저희 고민 해결해 봐요, 한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동부 브리앙트 아파트죠? 네. 네네. 지금 이제 몇 평형 갖고 계시죠? 32석. 아, 그렇군요. 전세가가 상당히 높을 텐데 전세는 전세. 얼마나 하죠, 혹시? 전세 지금 싸게 해줬어요. 제가 전세이기 때문에 전세를 싸게 주셨어요? 2억 3천을 줬어요. 아, 더 받으실 수 있는데 좀 싸게 주셨네요. 아, 네.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지금 혹시 네. 매가는 알고 계세요? 시세는? 제가 부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계시는군요. 네, 제가 지금 지역에 대한 설명 좀 드릴게요. 본인 아파트에 대해서. 우선은 지금 브리앙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지역 인근에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네. 장지역 인근에 지금 네. 현재 2003년도에 입주한 24세대의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이게 브리앙트 예, 아파트가. 알아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그 브리앙트 아파트 위쪽으로 지도상으로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96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 게 지금 네, 거기에
건영 아파트가 있고요. 네, 큰 아파트 있어요. 네네. 그리고 2008년도에 입주한 지금 송파 파인타운이 앞쪽으로 네, 네. 지금 현재 5,500세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의 편의시설을 중간에서 보고 있다. 예. 예, 본인은 나홀로인데 대단지 아파트랑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주위 예. 배경을 보시게 되면요. 아래쪽으로는 지금 현재 길 건너에 동남권 유통단지가 지금 현재 있고 위쪽으로는 문정동 법조타운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단지형이 아니라 나홀로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형 아파트가 인기도가 좋은 건 알고 계시죠? 나홀로도보다는 거주 선호도 면에서 단지형으로 지금 매수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단지형으로 인기가 있어요. 대신에 전세는 조금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지역 같은 경우, 나홀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인기가 없는데 이 어떤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있는 데다가 법조타운하고 지금 현재 동남권 유통단지 때문에라도 전세가가 굉장히 높아요. 전세가가. 그러니까 전세는 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매수할 때는 이 물건을 살 때는 단지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사질 않고. 예. 그러니까 거주 선호도면에서 조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러니까 가격은 단지형에 비해 가지고 한 80%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장지역하고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단지 있는 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주 선호도 면에서 만족도 면에서는 조금 선호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격을 조금 덜 주고 이쪽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층이 요만큼 있다면 단지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는 하지 않고 전세로 들어가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되기는 쉽지 않다. 아, 올리기는? 네네. 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단지형이 있으니까 지금. 시청자님, 네, 아무래도 뭐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가격 상승 탄력은 좀 낮을 것으로 예상하셨거든요. 네. 네, 꼭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근데요, 네. 매매하면 지금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내년 좀 더 있다? 매매 타이밍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매도 타이밍 언제쯤으로 볼까요? 지금 매도하실 것 같으면은요. 네. 지금 현재 이쪽 지역에 대해서 그 매수자가 있으면 바로 파세요. 매수다. 네네네. 네, 뭐 지금이라도 당장 매도하는 게 낫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도 저희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은평 뉴타운에 네, 진관동 84번지 네. 242에 네, 404호, 그러니까는 우물골이거든요. 네, 우물골이요. 예, 예. 네, 근데 그 아파트가 현재 네. 저희가 한 2010년도에 불화받았을 때 해갖고 다 했을 때 한 5억 정도 분양가가 다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걸 좀 매도를 해야 되는지. 혹시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두산 이부요. 두산 위브요. 네, 은평 뉴타운 두산 위브 아파트. 근데 매도를 지금 고려 중이시네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화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불화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분양을 받았단 말씀이신가요? 그쵸. 이게 거기 원주민이었으니까는. 그럼 조합원이셨네요. 예, 예. 네네. 그럼 가격이 지금 시세는 좀 알고 계십니까? 근데 저기 뭐 부동산에서는 그냥 시세가 없으니까. 매수 세례가 뭐 없어서. 어느 정도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저기 뭐 잘- 전세나 놓으시라고 계속. 자, 이 지역에 대한 설명 좀 드릴게요.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으셨으면 일반 분양가보다는 저렴하게 받으셨을 텐데 지금 이게 우물골 두산 위브 아파트 같은 경우는 988역하고 가까워서 은평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빠졌는데 역세권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이 지역 자체 중에서도 인기가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009년도에 입주 당시는 가격이 우리가 많이 올랐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분이 아니신 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많이 좀 빠진 성향이 있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수익을 봤을 정도로 제가 지금 평형대가 몇 평이죠? 41평이요. 41평을 지금 5억에 분양을 받으셨으면 근데 41평이면 이제 저기 이제 전용 면적은 한 10평 빠지고 뭐 한 101
제곱미터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30평대, 30몇 평대로 지금 돼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은 현재 이 물건에 대해서는 그 가격 유지 부분도 있고 조합원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 매도를 하신다고 해도 일단은 매수 세례가 없지만 매수자가 있으면 판매하시고 다른 곳으로 움직이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첫 번째 팁을 말씀드리면 장점이자 단점의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입주하게 되는 삼성지구하고 같이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거주 선호도 면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을 수 있다. 이쪽 지역에서. 그런데 삼성지구로 인해서 낮은 분양가로 인해서 같이 따라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지구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그 대신에 그것 때문에 따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이자 단점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또 드리면요. 구파발역에 지금 복합상업지구가 들어서려고 하다가 그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기가 조금 있다가 이번 5월 달에 무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지금 빠졌죠. 빠졌는데 그 지역에 다른 걸로 또 개발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으로 또 이어지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단기간 동안은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 않다. 호재거리는 분명히 있는데 장기전으로 바라봐야 된다. 왜냐면은 이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네네. 전세가가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요즘 다 올라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세가를 그래서 다시 그쪽에서 이제 사시는 분이 올려준다고 하니까 네네네. 전세를 계속 유지를 할까. 예, 전세가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60% 이상 아직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지에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세 비율이 80% 정도 돼야 요즘 임차인들이 아예 그냥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타이밍도 지금 아닌데 지금 현재 매도를 하시고 싶으면은 매수자가 있으면 바로 그냥 매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물건도. 근데 전세가가 80% 정도 올라가야지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시기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삼성지구도 있기 때문에 같이 전세가 같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호도물에서 역세권이라 수요자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매수자가 있으면 빨리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매매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원래 매도 쪽 고려하셨던 건가요? 예, 근데 했는데 네. 너무 지금 시세가 안 좋으니까.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이제, 매도 예, 쪽이 더 나은 지금 건가요?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다른 데도 가격이 낮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물건에 대한 매도와 동시에 다른 물건을 저렴하게 사시면요. 점핑할 때 중요한 건 은평이 이만큼 점핑할 때 다른 게 더 클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가격을 손해본다 그래도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투자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혹시나 어려우시면은 제가 도움을 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시청자님. 혹시 예, 예. 세미나라던가 혹은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새롭게 한번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네, 앞전에 좀 말씀 들은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집도 좀 이게 오래되고, 네. 예, 막 뭐랄까 벽에서 뭐 비가 오면은 좀 살고 오래된 집이라. 네네. 그걸 이제 전에는 그 말이 나서 그 구매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산이 돼버렸나 봐요. 아이고, 네. 예, 그래서 그 구매했다가 지금 아주 뭐랄까 진짜 아까 앞전에 했던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격인데. 그럼 혹시 어느 팔단이 아파트죠? 그것도 아니고 네네. 팔단이 전 나가지도 않고요 아예 네. 요즘 시대가 그런 것처럼 근다고 내가 살자니 나는 또 일을 해야 되고 근다고 해서 또 세를 주자니 세금을 내가 요구할 네. 것 같고 주인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내놓을 수 없고 아, 지금 굉장히 목소리만 들어도요, 너무 답답해 하시는 게 느껴지는데요. 시청자님, 가장 중요한 거 혹시 어느 지역 어떤 아파트죠? 네 수원시 지동 8달구예요 8달구 지동이요 아, 수원 8달구 지동 아파트인지 혹은 뭐죠? 빌라예요 빌라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대표님이랑 그 답답함 좀 다 털어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만 갔다 갑니다 아이고, 답답하신가 봐요. 네, 예. 5월 달에 희소식이 있으셨을 텐데, 이 지역이. 그 사업 제가- 초기 단계 해가지고, 원래 여기가 그 꼭대기층이 15층 이하였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지역에 지금 그 남경필 의원에 의해 가지고 16층까지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모르시나 봐요. 네, 전혀. 근데 그게 무상이 됐었는데 그제작년에. 상향 조정이 지금 된 거예요. 지금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번지수 알려준데 거기 똑같이요? 그 자리가요? 네네네네. 예, 예. 이런 이제 그래요? 그 이쪽 문화재청에 의해 그 충고를 좀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런 아. 그 어떤 그 층고 상향이라든가 용적률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니까 사업성이 좋아지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좀 희소식이지만 조금 또 안타까운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순서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구역 지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진위가 설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야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다음에 시공사 선정이 되고 시공사 선정이 된 다음에 관리 처분이 또 돼야 되죠. 관리 처분이 되면서도 철거 여러 가지 입주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여태까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입장이라서 네. 지금 조합원들의 75%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고 그게 그렇죠. 안 돼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현장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업적인 지금 이제 진통을 겪고 있는 곳이 되게 많은데 이 지역도 그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발표된 거 있잖아요. 네네. 상향 조정. 그러니까 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부동산은 지금 현재 살 때 그 어떤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전화를 거셨기 때문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지금 바람 부는 걸 타고서 적정한 가격에 손해를 조금 보시더라도 그냥 매도를 해버리세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바람이 조금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자면 약간의 투기 바람인데 그 바람을 타고서요 매도하는 방향으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저희는 저희 방송 봐주시는 시청자분한테 이런 드리는 거니까.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남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시청자님께서는 슬쩍 바람 타고 나오시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예. 근데 네. 뭐 나도 손해 보고 내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네, 지금 손해 안 보고 호재가 내놨다는 얘기는 있으니까. 아니에요. 예, 예. 네, 네, 호재가 네, 네. 있으니까요. 이때 한번 좀 잘 움직여 보시고 또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네. 또 재개발 이 진통 속에서 비슷한 고민으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뭔가 좀 추가적인 이야기는 세미나에서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세미나 일정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신하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을 공개하죠. 이번 주 토요일 8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입니다.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비슷한 고민으로 많이들 연락을 주셨는데 이 세미나에 가면 이런 고민 더 추가적으로 잘 풀어주시는 거죠? 네네네. 보통 이제 지역 선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셔가지고 네. 본인이 지금 건 바이 건으로 다 상황마다 다르세요. 맞아요.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되게 네. 많은데 못 드려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궁금한 거를 다 우리가 편안하게 다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궁금증 해결도 하시고 같이 웃는 그런 행복한 부동산을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02-2077-6330번 방송 후에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 또 속 시원하게 도와주신 분은요. 신하선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전임 서울시장 시절 추진했던 뉴타운이 무더기로 해제됩니다. 서울시는 1년여간의 실태조사를 벌여 80여 곳에 달하는 뉴타운 조성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뉴타운 재개발 실태 조사에 나선 지 1년. 서울시는 전체 308개 구역 가운데 138곳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없는 130개 구역 중 동대문구 용두 3구역 등 81곳은 뉴타운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35곳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4개 구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듣기로 했습니다. 추진 주체가 있는 8개 구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정비사업을 관련해서 찬반 갈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충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또 주민들의 참여 속에 저희가 하나하나 극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나머지 170개 구역은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6월 이후 추가로 조사를 신청한 곳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취소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추정 분담금을 우편으로 보내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뉴타운 추진 주체가 확실한 구역의 경우 주민 합의를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다음 달 새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이번 달보다 60%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는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5,023가구로 이번 달 9천여 가구에 비해 6천여 가구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모두 5,181가구가 입주해 전월보다 2,303가구 늘어나고 지방은 9,842가구로 전월보다 3,732가구 증가합니다. 부동산 114는 전체 물량의 90%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면적대로 구성돼 전세 수요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전세가는 50주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5일을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4% 내렸으며 전세 가격은 0.1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0.09% 내려 10주 연속 매매 가격이 하락했으며 서울은 0.15% 하락해 11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전세 가격은 수도권이 0.18% 올라 50주 연속 상승했으며 지방은 0.06% 올라 5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중대형 아파트와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가 격차가 지난 2006년 조사 이래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서브는 8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전세가는 827만 원, 중대형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전세가는 915만 원으로 격차는 88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형과 중대형 전세가 격차가 가장 컸던 지난 2006년 8월에는 중소형이 505만 원, 중대형이 659만 원으로 차이가 154만 원에 달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중소형 아파트 전세 가격이 중대형을 역전하는 지역도 늘어 지난 2006년 8개 자치구에서 올해 18개 자치구로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정말 요즘 같은 불경기에 돈 되는 매물 정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저희가 매물 정보 안내해드리면요. 관심 있다 하시면 전화 주실 번호 소개해드릴게요. 0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대신해서 열심히 발로 뛴 두 분 오셨는데요. ANC 도시개발 박수경 소장, 동원RNG 투자연구소 홍원아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매물 정보 가지고 오셨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원아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매물 키워드 어떤 겁니까?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매물은요. 네. 아주 젊음이 넘쳐나는 지역입니다. 홍대 입구역과 합정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면서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수익형 부동산의 그 투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마포구 서교동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홍대 하면 맛집이니까 약간 홍대 말씀하시자마자 좀 배고픈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매물 정보일지 잠시 후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경 소장님, 오늘 어떤 키워드입니까? 네, 예. 지하철 7호선 내방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하고요. 네. 그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예정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성수동 원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매물 정보 오늘도 준비해 오셨습니다. 어떤 매물일지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내방역 도보 3분이고요. 준공연도 7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5층, 방 2개, 욕실 하나. 그리고 매매 예정 금액은요, 2억 5천만 원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임대 가능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서초구 방배동으로 왔습니다. 자,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본 매물은 이제 지하철 7호선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방배동에 위치한 이제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본 매물은 그 실투자금 5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해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고요. 투룸 주택이기 때문에 실거주와 투자를 두 가지 다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로 추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거주와 투자 메리트 모두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방배동 주변 교통 상황 좋기로 워낙 유명하니까요. 주변 입지 상황 어떻게 자리하고 있을까요? 예. 지금 본 매물은 지하철 7호선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네. 이제 2호선 방배역은 이제 도보로 한 7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또 이제 지하철로 2호선이나 그 7호선 한 정거장씩 이동하시면은 이제 이수역하고 사당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이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또 이제 본 매물은 이제 강남의 이제 파락군 안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환경이 이제 고급 빌라들과 이제 설해마을 등 입지하고 있어 교육 환경과 주거 환경 모두 다 이제 우수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의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제 올 한 10월 하반기 정도에 개관 예정인 방배 종합행정문화센터가 이제 개관될 예정인데요. 보건소, 도서관, 영유아 플라자, 그리고 또 시민들을 위한 이제 체육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서 방배동 지역 그 거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서리풀 공원을 이제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연환경 또한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투자 메리트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좌지우지를 하는데 이 수요를 끌어올려줄 만한 개발 소식도 궁금해요.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방배동은 그 재건축 사업들이 이제 구역구역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방배 5구역에서 15구역까지 재건축 사업들이 계속 이제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제 2014년 이제 상반기 중에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는 방배 이제 5구역이 있는데요. 약 1,400세대 정도가 이주를 할 예정이고요. 또 바로 뒤이어서 방배 6구역에 한 1,000세대 정도가 또 그 이주 예정이 있기 때문에 본 지역은 이주 수요로 인한 가치 상승 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제 향후 이제 이주 수요들로 인한 이제 집값 상승을 또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라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사령부 부지를 관통하는 장제터널이 이제 그 올 2016년 완공 예정으로 해서 이제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 있고요. 7호선 내방역과 2호선 이제 서초역을 이제 연결하는 터널 공사이고요.
서초동 테헤란로와 방배동 사당로가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공사입니다. 이제 그 교통체증이 심한 이제 남부순환도로나 그 고속터미널로 우회하지 않고 직접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난 완화를 예상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높은 집가 상승 또한 향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달 7월에 막 준공이 된 신축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지어졌으며 지금 현재도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도 얘기 좀 해주시죠. 그 7월 달에 준공이 난 이제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네. 이제 방은 2개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5층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베란다를 이제 사용하실 수 있어서 조금 이제 그 5층에 그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네. 이제 베란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매물입니다. 또 건축주분이 직접 인테리어를 이제 인테리어 감각이 좀 남다르셔가지고 최고급 자재하고 친환경 제품들을 고집해서 이제 건축을 하셨고요. 방은 2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거실과 이제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거주가 이렇게 투룸에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실거주가 가능하고 투자도 가능한 매물로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성분들이 거실과 주방 분리되는 걸 의외로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럼요, 이 가격이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좀 내부가 좀 깔끔하고 좋다라는 느낌이 들면 약간 가격 부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본 매물은 시세보다 한 네. 3, 4천 정도 이제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세가가 지금 향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안정적인 전세가는 한 2억 정도, 또 조금 더 높게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한 2억 정도로 예상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이고요. 이제 2억에 전세 놓으셨을 때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 가능한 매물이고 이제 월세로 임대해 놓으셨을 때는 5천에 100만 원 정도 가능한 매물입니다. 대출은 1억 5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실투자 금액도 5천만 원 되겠고요. 대출 이자는 월 5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이자 제하시고 한 또 월세 수익이 한 50만 원 정도 발생해서 연 12% 수익이 발생되는 매물입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매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연간 임대 수익률 한 12% 정도 예상하고 계시네요. 화면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02-2077-6394번으로 조금 전에 소개받으신 매물 정보 혹은 앞으로 소개받으실 정보에 대해서 문의사항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동원아렌지 투자연구소 홍은아 소장께서 하나의 매물 정보 가져오셨다고 했죠?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홍대 입구역 도보 5분, 합정역 도보 7분입니다. 준공연도 다음 달이네요. 9월로 예정이 돼 있고요. 5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1,7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7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젊음의 거리죠. 홍대 입구 또 합정 쪽이다 이야기 주셨는데 뭐 저희가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뭘까요? 예, 그 마포구 서교동 하면은 역시 이제 젊음의 거리죠. 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교통편과 이제 그 개발 호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2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트리플 환승역인 홍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2호선, 6호선의 이제 더블 환승역이죠. 합정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다는 그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변에 뭐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라던가 상암 DMC라던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해서 그 주거지에서 상업 업무 지역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꾸준한 젊은 수요층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집가 상승, 꾸준하게 집가 상승과 임대차가 올라가는 지역,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입지적인 장점에서 봤을 때요. 교통편이랑 또 젊은 층의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주세요. 어떤 예. 게 있을까요? 예, 뭐 기존의 그 젊은 층이라는 거는 뭐 홍대 입구는 누가 뭐래도 이제 그 유수의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뭐 네. 연대, 이대, 서강대, 홍대 그리고 명지대까지 아주 그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수요층들도 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지금 마포 디자인 출판 지구라던가 아니면 합정 균형 발전 촉진 지구 그리고 이제 상암 DMC 이런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이제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구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이제 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여의도에서요. 저희가 회식하러 홍대에 가면요. 예. 택시 타고 가면 금방 가더라고요. 바로입니다. 네, 차편으로도 예. 굉장히 도로가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전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철이 뭐 사방팔방으로 지금 이제 교통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서 서울 중심으로의 그 진출입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자동차로 이용했을 경우도 뭐 네. 여의도도 바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될 정도로 이제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또한 이제 강북 강변도로라던가 아니면 서울 내부 순환도로, 외곽 순환도로도 차를 이용했을 경우 5분에서 10분 정도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또한 이제 정말로 이제 실질적인 교통 허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하실 때 개발로 상권 확대가 있어서 그렇죠.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예. 제가 잘 들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개발들이 이렇게 변화를 주도하고 있을까요? 사실 마포구 서교동 하면은요 여의도와 용산 그리고 상암 DMC 그 세 개의 축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가장 최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홍대 상권이 기존부터 있었지만은 계속 확장이 되면서 이제 합정역까지 한강변까지 이제 확장이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상암 DMC 같은 경우는 사실 DMC라는 게 디지털 미디어 시티입니다. 시티.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관련 업체는 지금 여의도보다 훨씬 크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2015년도면은 이제 명실공히 방송사들이 모두 입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이제 뭐 통신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들어가겠지만은 실제 그렇게 됐을 때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그 인구가 뭐 8만에 가깝게 늘어나게 되고요. 또한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이제 롯데 백화점이라든가 롯데 쇼핑몰, 롯데 시네마 등 여러 가지 롯데 관련 그 복합 쇼핑몰이 입주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한 15,000원에서 2만 정도의 추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꾸준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그 개발 호재는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변이 상권이 늘어나면 그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라던가 임대가가 상승이 되는 게 이제 사실 투자 지역의 이제 그 호재인데 지금 이제 마포구 서교동 같은 경우는 그 바로 배후 지역을 위치하고 있어서 그거를 모두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역시 뭐 인구의 이동이 결국은 개발을 부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건물로 한번 가볼게요. 젊은 층의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도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뭔가 예.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건물일까요? 예, 맞습니다. 자, 홍대 거리에서 조금 좀 디자인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인기가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그 왕따를 당하는데 소위 말하는 본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외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요. 그 내부의 그 인테리어 자재를 친환경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살기 좋게 이제 원룸인데 그 내부 풀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만 들어가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꾸며져 있고요. 또한 이제 5층 중 3층이기 때문에 최적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CCTV라던가 이런 네. 게 이제 갖추어져 있어서 안전성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점도 이제 강조점이죠. 네, 지금 건물 사진을 보니까요. 뭐 조감도긴 했지만 조금 이렇게 떠 있었어요. 그럼 예.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맞죠? 그렇죠. 원룸 하면은 사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차장이 맞아요. 강화되면서 6월 달에 사실은 공급이 거의 이제 중지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 장점인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1층 필로티로 해서 주차 문제도 조금은 완화시켜 해결을 했고요. 또한 이제 공급이 6월 달부터는 이제 그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희소 가치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지만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도 이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임대가도 높아질 수가 있고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규제 강화를 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가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투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수익이 뒤따라 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주변 시세보다는 뭐 1,500 정도, 1,500에서 2,000 정도는 이제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매매가가 1억 1,700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월세를 놨을 때, 임대를 놨을 때는 보증금 2,000에 월세 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대출을 받을 시에는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활용하게 되면 실제 투자금이 3,700만 원인데요. 요 금액을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연 임대 수익이 8.4%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간 수익률 한 8.4%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요. 마포구 서교동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함께 보시죠. 네, 두 개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4번이고요. 자, ANC 도시개발 박수경 소장께서 하나의 정보 더 가져오셨습니다. 확인하고 오죠.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성수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는 2012년 7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5층이네요. 자, 금액 가볼게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3천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 3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성수동입니다. 사실 이쪽은 개발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지금 실제 투자 금액이 1,500만 원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어떤가요? 네, 1,500만 원 매물 쉽지 않은데요. 네, 본 매물은 이제 2호선 성수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인데요. 우선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성수동 원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본 매물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예정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고요. 실투자금 1,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향후 또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였던 지도만 봐도 서울숲도 있었고요. 서울숲역도 있었고요. 또 강변북로도 있었고요. 뭔가 굉장히 편리한 교통이 잘 형성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입지 여건 어떨까요? 네, 우선 이제 본 매물은 지하철 성수역 2호선 도보 5분 거리 정도에 입지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이제 본 매물은 중공업 지역 안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매물인데요. 중공업 지역 안에서 개발이 시급한 지역을 이제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매물은 성수동 우선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성수동은 중공업 지역으로 소규모의 공장들과 주택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많이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고요. 이 지역의 역세권 개발 방식을 적용해서 고밀도 개발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또 성수동은 이제 한강변과 서울숲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은 이제 지하철 2호선 성수역 도보 5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됐기 때문에 강남권 진입이 10분대로 단축되어졌고요. 접근성이 또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높은 강남권의 임대 수요층들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요. 워낙 강남 가기도 쉽다 보니까 강남 생활권에 안에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지 개발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성수동 이제 IT 산업개발진흥지구 가 이제 인접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 이 IT 산업 개발진흥지구에는 지식산업센터하고 정보통신센터, 그다음에 생명공학 업체들이 입점하고 있어서 향후 계속적인 임대 수요층들이 꾸준히 이제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건립인데요.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의 110층 높이의 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건립될 예정인데요.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문화 복합 단지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향후 3만여 명 이상의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로 인한 높은 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수 전략적 정비구역이 있는데요. 평균 30층 높이의 아파트로 이제 건립될 예정이 있고요. 또 향후 인근의 한남 뉴타운과 이제 옥수동, 금호동, 이제 왕십리 등의 이제 그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또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이제 향후 주택 가격 상승이 이제 높게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제 분당선 연장선의 개통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선릉역에서 서울숲역까지 한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져서 강남 접근성이 이제 매우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해 여름쯤이에요. 딱 1년 정도 된 매물인데요.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성수동인데 이 가격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예. 작년 이제 7월 달에 준공된 이제 원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제 본 매물은 5층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본 매물은 그 성수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원룸형 구조이어서 그 대학생들과 젊은 이제 그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고 이제 5층에 있어서 이제 또 옥상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가지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이제 1억 3천만 원인데요. 현재 이제 임대차가 맞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2,500만 원에 35만 원에 현재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9천만 원이 가능하겠고요. 임대 보증금, 대출금 이제 공제하시면은 실투자 금액이 이제 1,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로서 향후 이제 희소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지 안에 이제 투자는 그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고 이제 투자를 권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작은 투자 금액을 갖고 있는 매물은 향후 이제 높은 프리미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네, 사실 개발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요. 앞으로 시세 차익이 가능한 시기가 언제쯤이 될까 고민하시기도 할 거고요.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까요? 좀 전에도 한번 언급해드렸듯이 네. 이제 이런 이제 그 요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순조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맞아요. 계속 진행은 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들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3년, 5년 정도 이제 3년, 5년 정도를 생각하시고 좀 편안하게 접근하신다면 이제 나중에 이런 물건은 이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씩 웃어주시면서 효자 상품이 될 거다 이야기 주셨네요. 성동구 성수동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매물 정보 세 곳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방배동, 성수동, 그리고 서교동 매물을 확인해 드렸는데요. 022077에 오늘 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이렇게 부동산 가이드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꾸려주시는 두 분이죠. ANC 도시개발 박수경 소장, 또 동원아렌지 투자연구소 홍은아 소장이 오늘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